자,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거기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1번 법률의 해석의가 나오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통설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고 효과의사는 아까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 하고 표시행위에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혀나가는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 하고 한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흠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을 보충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법률행위 해석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위, 즉 내심의 효과사를 밝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그림 보세요. 갑과 을, 매도인, 매수인 있는데 X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 지번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Y 토지가 을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반가로 1번 X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을은 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으로. 반가로 2번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X토지 계약이 성립해버리니까 그렇죠. 반가로 3번 Y 토지에 대한 을명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로서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의 병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Q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Y 토지를 등기했으니까 1번이 답이죠. 매매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유효하게 성립하죠. 네?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하고 Y 토지를 등기했으니까 X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Y 토지 등기는 무효잖아요. 1번이 답이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규범적 해석입니다.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 효과, 표시상 효과에서 밝혀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거기 보면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판례죠.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 더 받을 금전이 있는데도 36만 원이라도 우선 받기 위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준 사안에서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수증 작성자 의사에 부합한다. 총완결이란 의사 표시된 문헌대로 해석하니까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보세요.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게 6년간 사장으로서 임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계약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헌을 기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문구를 기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감이 상당하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죠? 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문구를 상대방에 쓴다면 딱딱 찍고 하니까 확실하게 얼마를 씁시다 해야죠.
에? 확실하게 얼마를 씁시다. 안 줘버리면 못 받으니까. 에? 보충적 해석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계약을 했어요. 틈, 간극을 제3자가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이죠. 거기다가 후유증 사건이라고 쓰세요. 후유증. 후유증 사건. 후유증. 이런 사건만 하나 쓱 숨었어요. 후유증. 후유증이 있을 때 예상 못했다면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유증 사건. 후유증 사건은 뭐로 생각이 안 나면 예측 못한 후발 손해 청구 가능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겠죠. 예측 못한 후발 손해 청구 가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기준이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다. 그러면 해석 기준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원룸을 하라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했어. 급하게. 근데 차임을 결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라는 건 합의만 전화로 다르죠. 원룸 하나 주세요. 내가 그 몇 호를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계약했어. 그러면 그 법률행위 해석을 놓고 기준을 놓고 자, 지금 차임을 얼마 결정하지 않고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기준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그 차임도 임대차의 목적이 목적물 사용 수익 해줄게 차임 줄래 이거지. 그죠? 그러면 차임이 그 사람이 난 30만 원 정도에서 나는 빌릴래 이걸 살펴봐야죠. 그 당사자 그 목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동네에 관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네에 원룸 17평짜리다, 뭐 20평짜리다, 뭐 3평짜리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실은 관습이 있잖아. 그 동네에 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17평짜리는 30만 원, 40만 원. 관행이 있겠죠? 이걸 살펴보고 없으면 의무 규정, 법을 살펴보고 없으면 신의 측, 조리, 세상 이치, 신의 측이라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조리라는 건 세상 이치. 이치에 따라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법률행 해석을 기준은 목사님이 임신하셨어요. 여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 임신 이렇게 기억합니다. 목사 임신. 해석 기준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이라는 단어 용어입니다. 사실인 관습법하고 관습법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 있는데, 자, 관행이 있어요, 관행. 어떤 관행. 관행이 반복됐어요. 어떤 관행이 계속 반복돼. 관행이 반복되면 사실인 관습이고, 관행의 반복에다가 국민들이 법적 확신이까지 든다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일 건데? 사람들은 법인지, 국민들은 사실은 법인지, 된장인지, 뭐, 고추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민법이 이런 거 다 알았어요? 몰랐잖아. 몰랐잖아.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생활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계속되면 아 그거 법 아니야 법일 건데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고 법적 확신이 없으면 사신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에 물권법에 많이 나와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동사나 양도담보. 동사나 양도담보. 자, 이게 돼지가 있어요. 돼지. 돼지는 동사뇨, 부동사뇨? 돼지가 또 부동산인 사람은 또 안 되겠죠.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인데 돼지가 토지에 딱 정착돼서 새끼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그죠? 동산이죠. 그럼 돼지가 30마리 있어요. 30마리 있어. 근데 이제 요즘에 돼지가 돼지. 돼지. 그러면 돼지가 한 30마리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 그 돼지를 그냥 뭐 찌꺼기 시골에서 찌꺼기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주잖아요. 사료주 먹이죠. 네? 소도 그렇고. 그 옛날에 시골에는 뭐 소, 돼지 다 뭐 꼴배에서 즉 풀 먹이고 볏짚 먹이고 그렇게 다 키웠잖아요. 그때는 무슨 뭐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뭐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료로 먹이다 보니까 사료값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료값이. 그래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 이제 거기에 돈이 없는 거야. 사육하는 그 사장이. 그러면 추기업에서 돼지 동산을 양도하고 돈을 꼬아요. 동산의 양도담보야. 그래서 내 30마리 있거든. 30마리 소유권 넘어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꾸어다가 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도축하는 과정에서 돈 다 갚고 이런 식. 이게 계속 관행이 반복돼요. 다 사람들 그 소유권 전체 넘기고 돈 꾸고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돼요. 할 수 있는 것 같아. 법적 확신이 있는 거지. 법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 저촉되냐면 우리가 질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질권에 이게 전당포업자가 권리인데 전당포를 갈 때 내가 돈을 꾼다 할 때 시계를 맡기고 돈을 꾸옵니까? 시계에는 소유권을 넘기고 꾸옵니까? 맡기고 꾸우죠? 소유권 넘기고 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권 설정 시에는 소유권 넘기지 마라 이거야. 근데 이건 소유권 넘기잖아. 양도하고 소유권 넘기잖아요. 사실 이 유질계약 금지에 위반돼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이게 관행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거 허용돼. 관행이 반복돼서 법적 확신이 있어서 이게 법적 확신이 있어 이렇게 국민들이. 동산의 양도담보는 유질계약 금지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만 국민들이 허용되는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이 관습법이야. 그러니까 관습법을 인정하는 거는 누가? 법관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산의 양도도 법이 인정하는 거다. 사실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해줘 버리는 거야 이렇게. 관습법. 그래서 관행이 반복돼서 법적 확신까지 이랬다면 관습법이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은 그냥 사실인 관습이요. 사실인 관습. 아셨죠? 그러면 자 입증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지문이 하나 떴는데 입증, 증거를 누가 대느냐? 입증.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조사예요. 관습법은 법원이 법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근데 당사자가 해야 되네. 당사자가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조사 하지만, 근데 시험 문제는 지문의 하나는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관습이, 그 동네 뭐 10평짜리 차임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판사가 알 수 없잖아. 당사자가 옆집에도 30만 원 하니까 부동산 딱 가서 알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인 관습은, 네? 사실인 관습. 이무 규정은 아까 언뜻 봤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야. 없는 규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법 규정이단 말이에요. 없는 규정. 그래서 이 규정보다는 사실인 관습이 빨라요. 법 해석 기준에서. 해석 기준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임신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43페이지 보세요. 법률행위 해석. 106조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관계 없는 규정이 의무규정이죠. 그죠? 없는 규정, 의무규정이요. 다른 관습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죠. 자, 보세요. 이게 의무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다면 의사에 의할 것이고,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차를 할 거니까 사실은 목적 의사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사에 의할 것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조문에서.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먼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원하는 목적이 그 경우 의사에 따릅니다. 두 번째, 불명확하다면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고, 목사입니다. 목사.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임의입니다. 의무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의성실, 조리라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 같은 얘기입니다. 신의성실이나 조리나 같은 얘기입니다. 조리라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이치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안 해석으로 판례는 예문 해석을 인정합니다. 예문 해석. 예를 든 문장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 문장은 효력이 없다. 예문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신의 측에서 이런 거요. 교재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예문 해석의 원칙. 이게 예문이라는 거. 예를 든 문장이란 말이에요. example. 예를 들은 문장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할 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문은 예를 든 문장에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 있어? 예를 들어 할 때는 효력이 있어? 없지. 자, 만약에 이런 걸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대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대구를 예를 들어서 대구에 완전히 변두리 땅에 완전히 변두리야. 완전히 변두리. 그러면 완전히 변두리 땅인데 그냥 갑이 방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에서 무단점유를 했다 합시다. 시에서 무단점유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변두리, 대구시의 완전히 변두리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 뭐 소각장, 의료 폐기 소각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혐오시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쓰레기 그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소각장 하려고 시에서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변두리는 그냥 놔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커지면서 10년 무단점유 했다는 겁니다. 커지면서 매각장에 쓰레기 매각장에 다 옮겨가고 이쪽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무단 사용으로 10년 동안 시에서 팔아라라고. 그래 팔어. 그럼 팔았어요 이 사람. 이거 쓸모없는데 갑자기 모른다니까. 얼마 줄래? 5억 준다고 합시다. 계약 체결 했어요. 갑자기 막 큰 돈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갑이. 남자들은 돈이 좀 있으면 동창회 모임 가죠. 안 오라고도. 돈 없으면 안 나가는데. 동창회 모임 가. 가서 야, 뭐 이번에 좀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 식사비도 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꼬치 친구 을 녀석이 변호사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야 이거 있잖아. 여기 10년 동안 무단점유한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10년 동안 무단점유했잖아요. 시가.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계약 체결이 예를 들어서 91년이라고 합시다. 91년 3월 3일 이전의 권리는 포기함. 시에서 이런 말을 딱 특약으로 딱 써왔더라 이거야. 계약서 문구에 관용서식으로. 자기는 가방끈이 좀 약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줘. 5억 준다고 도장 찍어줘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네가 그러면 소송 요 10년 동안 무단점유했으니까 1년에 뭐 1년에 월로 해친다면 뭐 10년이라면 한 1억 정도 청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에? 그럼 네가 해봐라. 내가 20%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아. 1억에 대해서 10년 동안 무단점유했으니 시에 1억을 청구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고문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이 계약 체결 이전에 권리는 포기한다고 했잖냐. 그게 너 10년 동안 참 포기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똘똘해요. 서울법대 나왔어. 야, 무슨 소리냐. 관용서식으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든 문장밖에 안 된다. 관용서식으로 설명 없이 이렇게 쓴 것은 신의 측의 세상 이치상 예를 든 문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법관이 서울법대 동기야 또 빠져. 너 맞아. 이거 뭐 설명 없이 이거 포기하는 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든 문장이야. 예를 든 문장이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효력이 없다 이거. 효력이 없어. 그래 원고 승소를 해주는 거야. 1억 또 생겼죠? 갑이. 요건 중학교 모임인데 요거 받아서 어디 학교 갈까? 초등학교 모임 또 나가야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든 문장 효력이 없는 거야. 예를 든 문장 효력이 없는 거야. 예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신의 측에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예문 해석 원칙이 나온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중간 판례 보면 일반 거래 약관 형태로서 찾았나요?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 피담보 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 조항을 특정한 때 예문으로 보아서 예를 든 문장으로 보아서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됐나요? 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를 들어가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예? 다음 주에 또 의사표시 들어가야 중간에서 끊길 것 같아요. 오늘 저 배운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제 그 민법 총칙의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 법률, 자, 권리변동 배웠잖아요.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자, 생활관계에서는 인간관계하고 법률관계가 있었죠. 그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죠. 근데 권리 위주로 생각하죠. 그런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생의 취득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었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무주물 선점한다. 취득 시한다. 유실물 습득한다. 뭐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주는데 이전적 승계는 또다시 특정에서 넘어온다. 특정 승계죠. 매매로, 증여로 소유권 넘어온다.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상속으로 넘어온다. 그 상속은 이전적, 포괄적 승계죠.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이 설정적 승계죠. 그 다음에 변경은 주체의 변경, 의미 없고 내용의 변경에 성질적 변경이 있죠.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내놔라 안 주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적 변경입니다. 저당권이 소멸하면 두 개 있던 권리가 하나로 추측되는 거죠. 수량적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있었죠.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순위 승진하죠. 임대차는 순수한 채권이지만 거기다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었죠. 절대적,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집이 팔리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권리 변동 원인에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러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예로서 내가 팠게, 샀게라고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었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법률 요건이었고, 매매 효과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법률 효과였습니다. 그럴 때, 자,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법률 사실에 최고는 준법률행위다. 기억하라 그랬죠? 최고는 준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로 갔어요.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법률 요건이었죠. 그리고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다. 그러면 틀리죠? 혼인에서 신고처럼.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고, 효력요건에 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적, 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자,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첨부해야 되는데, 자, 매매 시에 농지 자격 증명원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등기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거 하나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확정이 있었죠. 확정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하면 되죠. 이행기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고, 가능해서는 불능이 나왔었죠.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이전에 불나버렸죠. 그때는 그 판사람 무효지만 판 사람이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산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실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유효죠. 근데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법이 있었죠. 적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 있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강행법규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단속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효력은 유효하고 처벌은 받죠. 효력 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탈세 목적이다. 통정의 표시다.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중매매였죠. 이중매매 했을 때 월 1매매를 하고 2매매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2매매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가 되는데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알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매수인의 보호장치가 뭐냐? 그럴 때 일단은 적극 가담에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려니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의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문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예시 규정이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때 폭리자에게 수익자에게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치매노인 사건에서 치매노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해서 현자에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무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그랬어요. 추인은 인정이 안 됐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궁박은 심리적 궁박도 포함되죠. 정신적 궁박도 포함되고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되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 문제됐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내심의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고 A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했다면 A 토지 계약이 성립하고 B 토지는 무효라 그랬죠. O 표시 무효 원칙이 있었고 규범적 해석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에 추산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따라 해석하는 방법인데 총완결이라고 의사 표시했다면 표시행위에 추산되는 효과 의사는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표시행위했을 때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지 않은 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의 경우는 보충적 계약을 했는데 간극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있을 때 보충해 주는 방법이죠. 후유증 사건이 있었고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목사님이 임신했다 그랬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의무법기,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예를 든 문장은 효력이 없다. 예문 해석의 원칙이 있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 표시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려면 민법하고 중개법이 효자 과목이니까 집중으로 공부해야 돼. 민법하고 중개법. 네? 민법, 중개법. 수업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